자, 오늘은 육면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육면체를 보시면 육면체는 기본적으로 면이 6개의 면을 가지고 있다 해서 육면체라고 불립니다. 지금 자 그린 걸 보면 면이 3개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안에 하나, 둘, 3개의 바닥면까지 3개의 면이 숨어져 있습니다. 보통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3개의 면이 보이는데 이 육면체는 가장 입체를 만드는 기본적인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면체에는 기본적으로 3개의 면이 있는데 우리가 물건들을 보더라도 상품들의 사이즈를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집에서 냉장고를 사더라도 이런 식으로 3개의 뷰가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뷰, 사이드 뷰, 탑 뷰.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육면체는 그러한 입체적인 게 포함이 되려면 원근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원근법의 어떤 기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근법은 기본적으로 선원근법과 공기원근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육면체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을 차이를 내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육면체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고 육면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실점부터 우리가 관찰해 볼게요. 자, 소실점은 1점 소실, 2점 소실, 3점 소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1점 소실은 직관적이고 주목성 있는 표현, 2점 소실은 관찰자의 시점을 강조하고 3점 소실은 대상의 본질을 강조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 무슨 소리야?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쉽게 우리가 봅시다. 자, 우리가 1점 소실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길을 걷고 있어요. 이런 그림 많이 봤죠, 그죠? 자, 나무, 이쪽에도 나무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의 이 지점을 바라보게 되는 걸 우리가 1점, 하나의 점이 있다 해서 1점 소실이라고 합니다. 보통 풍경화나 이런 데서 1점 소실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무같이 보이나요? 나무를 이렇게 조금 잎을 조금 더 그려볼까요? 가로수를 이렇게 그리면 이 그림 되겠다. 중앙선처럼 그리면 되겠다. 그죠? 중앙선처럼 가로수 길 같은 이런 것들이 1점입니다. 그럼 2점은 뭘까? 2점은 이 점이 2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점이 어디 있냐면 중앙에 있지 않고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그어버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평선 또는 지평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보통 이 부분은 사람의 눈높이를 얘기합니다. 관찰자의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어딘가 건물을 갔다고 칩시다. 2층짜리 건물인 것 같아요. 자, 보통 이렇게 되면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죠. 이렇게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집을 하나를 그려볼게요. 자, 가장 일반적으로 창문이 있고 집이 있다 하면 2점 소실입니다. 자, 굴뚝도 있다. 이 2점 소실은 어떤 소실점을 향해서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소실점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서 있을 때 사람의 크기가 보통 이 관찰자의 눈높이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관찰을 하고 있는 관찰자의 어떤 눈높이는 관찰자의 뒷모습을 봤을 때 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 눈높이에 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실점을 2점 소실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이제 그림 감상을 하러 갔을 때 풍경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2점 소실을 조금 잘 알면 이 그림은 2점 소실을 이용해서 그렸어 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앞에서 봤던 어떤 우리 육면체, 기본적인 육면체는 어떤 식으로 그렸느냐 하면 바로 3점 소실이라는 내용으로 그렸는데 이때 3점 소실이라는 부분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자, 소실이라고 하는 거는 멀리 갈수록 작아져서 사라지는 지점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실점이라고 하죠.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실점을 다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선원근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원근법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물체는 멀리 가면 갈수록 소실점을 향하여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실점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끊임없이 반을 나누면 계속적으로 반이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그러한 어떤 무한대의 지점이 소실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3점 소실을 들어가 볼게요. 보통 3점 소실은 이렇게 눈높이를 나타내는 것과 관찰자가 어떤 방향을 보고 있다 이런 것까지 모두 나타내는데, 대상이나 사물의 본질적인 어떤 입체감을 나타낼 때 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일 가까운 어떤 지점이 있어요. 어떤 지점이 있는데, 먼저 2점 소실처럼 관찰자의 눈높이가 있을 겁니다. 관찰자의 눈높이가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찰자의 눈높이에 따라서 점점 작아지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관찰자가 서 있는 어떤 지점에서 더 작아지는 어떤 부분이 한쪽 부분으로 생기게 됩니다. 관찰자의 서 있는 중력이죠. 중력이 어떤 기준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전에 그랬던 육면체를 그린다면 이 소실점을 향해서 특정한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작아지고 있죠. 이 소실점을 향해서 작아지고 있고, 소실점을 향해서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작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육면체의 입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1점, 2점, 3점 소실의 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알게 되면 기본적으로 육면체를 그리는 어떤 방법, 이러한 길이라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육면체의 한 부분이에요. 자, 육면체를 확장을 시켜보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그냥 보이겠죠? 그죠? 또는 육면체의 한쪽 부분이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1점 소실, 2점 소실, 3점 소실을 가지고 기본적인 육면체를 만들어내는데, 육면체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3점 소실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생긴 육면체도 있을 거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생긴 육면체를 그릴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를 그릴 수도 있을 거고, 그죠? 또는 굉장히 투시를 많이 줘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굉장히 요즘 아파트들, 높은 아파트들이 많죠. 높은 빌딩들 보면 빌딩이 어떻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 있을 때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 나기도 하죠. 굉장히 소실점이 강하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소실점들을, 기본적인 소실점들을 잘 이용해서 그리게 되면 이러한 빌딩이라든지 도시 풍경도 우리가 잘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아까 전에 빛을 조금 표현했는데, 명암을 표현했는데, 그 명암을 표현하는 단계에서 보면 빛이 어딘가에 와서 왔을 때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자, 그리고 빛의 어떤 특정한 각도에서 이 그림자가 가지는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육면체 부분이 아니더라도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육면체 구, 원기둥 해서 빛에 대한 훈련들을 좀 한 다음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연습하면 꼭 이렇게 육면체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사물들 있죠. 그죠? 지금 이는 지우개, 이런 지금 연필깎이 같은 것도 육면체 안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모든 물체들을 육면체 안에 들어가는 물체들을 한 번씩 그려본다면 육면체에 대한 훈련이 아마 잘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육면체는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우리가 육면체에서 기본적인 이것만 잘 익혀도 다른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뭐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필통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은 육면체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갈 수가 있죠. 좀 길게 육면체를 그리면 이 약간 길어 만져도 육면체가 이렇게 길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시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육면체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투시가 이 부분에 있지 않고 육면체가 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보일까요?
자,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눈의 높이라는 거죠. 눈높이. 자, 눈높이가 있고 이 눈높이에서 사물이 올라가느냐, 사물이 내려가느냐, 또는 더 많이 내려가게 되면, 더 많이 내려간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눈에서 더 밑에 있다라는 거죠. 더 아래쪽에 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더 아래쪽에 있으면 자, 훨씬 더 이 윗면이 보이는 양이 많아지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원기둥을 배우게 되면 원기둥에서도 이 돌아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높이에 따른 시점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따른 시점의 변화들도 있겠죠.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3점 소실에서는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봅니다. 자, 이쪽 소실점은 이쪽을 따라 가지고죠. 자,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또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원기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육면체를 배우고 원기둥을 배우고 굴을 배우고 원뿔을 배우고 이러한 기본적인 기하도형들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들은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양의 현대 미술의 아버지 이래가지고 미술 시간에 배우는 폴 세잔 같은 경우는 모든 물체는 육면체, 구, 원기둥의 어떤 기하 입방체로 형성되어 있고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도형들만 정확하게 어떻게 형태적인 것들을 파악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조금 더 그림의 프로에 다가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조금씩 차근차근 하다 보면 모든 그림들이 아마 재밌어질 거예요. 그러면 육면체가 기본이 되는 다양한 사물들의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폭스미술부의 양분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